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산호의 먹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산호 먹이를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필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호는 먹이를 먹는데 우리처럼 밥을 먹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흡수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 자체가 산호가 먹을 만한 충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테스트하는 항목 중에 질산염과 인산염으로 대변이 되죠. 너무 질산염이 낮고 인산염이 낮은 상태에서는 산호가 먹을 게 없는 빈영양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산호에 따라서 죽는 산호들이 생기게 되죠. 물론 SPS가 가장 먼저 죽게 되고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레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빈영양화가 산호를 더 예뻐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질산염, 인산염의 수준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산호 먹이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시판이 되고 있어요. 각각 이렇게 제가 4가지 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이 4가지 그룹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게 어떻게 다르고 이런 제품을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분말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리프로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아쿠아포레스트의 제품이나 이런 리프크리스탈이 나오는 회사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리프로이드로 보여드리자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화장품 통같이 생겼는데 이런 분말입니다. 산호들이 섭취하기 좋게 훨씬 더 미세한 입자로 갈려져 있는 상태고요. 물에 타서 수조에 직접 공급을 하거나 산호에 타겟 피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으로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펜트의 코랄엑셀, 프리틀피쉬의 마린스노우. 얘네들을 이렇게 따로 그룹화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수분의 함량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코랄엑셀의 수분 함량은 99.7%입니다. 그리고 마린스노우도 이 수분 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99.6%가 수분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아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파이버, 섬유질이죠. 그리고 얘도 두 성분은 단백질, 지방,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99점 몇 프로, 그러니까 0.3%나 0.4% 정도의 산호의 먹이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0ml지만 사실 여기에 0.3%, 0.4% 정도만 산호가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를 내가 0.3%를 돈 주고 사야 되냐? 그런데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별다르게 측정을 하지 않고 산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면 이런 제품들이 가장 무난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랄엑셀에는 약간 산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마린스노우에는 산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산에 반응할 수 있는 애들, 뭐 디노가 와 있는 상태라든지 시아노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게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군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도 액체예요. 액체인데 수분의 함량이 좀 더 낮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첫 번째 이 제품 브라이트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수분의 함량이 95.96%네요. 95.96%. 한 거의 96%. 4% 정도의 산호의 먹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도 많이 쓰신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브라이트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92%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8%가 산호의 먹이인 거고요. 그리고 펜트의 마이크로봇. 이 제품도 수분의 함량이 한 97% 정도 됩니다. 얘는 산호 먹이를 3% 가지고 있고 얘는 4%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얘는 8% 갖고 있었어요. 마이크로본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은 얘가 좀 더 비싸요. 제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유기물의 함량이 이런 제품들이 더 높기 때문에 뭔가 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확률도 더 큰 거죠. 그 외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하고 비슷합니다. 이 제품은 또 조금 달라요. 이 제품은 거기에 비타민이 좀 더 들어있습니다. 제조사별로 약간씩 좀 특색이 있고요. 또 다른 제품군은 이제 좀 약병이죠. 제오빗으로 유명한 KZ의 제품이나 폴립랩의 폴립부스터. 첨가제를 특히나 이런 먹이류를 선택하실 때 이런 약병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통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농도를 가져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보통 100리터당 한 방울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제오빗 제품들은 정확한 성분비가 안 보이고요.
그리고 폴리포스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13%, 지방이 4%, 얘네들만 합쳐도 17%예요. 그리고 그 외의 성분들까지 하면은 약 20% 정도가 산호 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농도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100%의 그 성분이라고 보셔도 되죠. 이런 제품을 얼마를 희석해서 쓰느냐는 결국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산호 먹이 성분의 총량은 이런 액상 제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대신에 내가 잘못 사용하면 수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어떤 농도가 진해지는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근거 자료를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질산염이 얼마인지, 인산염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 농도가 높은 제품들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봐 드렸어요. 눈에 좀 보이시죠? 산호 먹이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내 수조의 물 상태가 산호의 먹이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질산염이 40, 5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산호 먹이를 추가로 주시는 거는 이거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더 높게 가시고자 할 때 혹은 모자란 성분을 좀 더 보충하고자 할 때 산호 먹이가 필요한 겁니다. 산호 먹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일단 이렇게 농도가 낮은 제품부터 사용하시고요. 고농 쪽의 분말 제품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는 게 나한테 과연 좋은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산호 먹이에 대한 분류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 제품들을 실제 넣었을 때 생기는 차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분말 제품 중에 리프로이드, 가장 고농도 제품 중에 마린 스노우, 중간 제품 중에 마이크로보를 사용할 거고요. 고농 쪽 제품 중에서는 폴리포스터, 이렇게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